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5년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살림의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된 그런 계기가 되는 한 해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이제 살림의 르네상스 시대에 다가가는 길이 더 하나하나 빨라지고 있고, 또 우리 살림 경영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작년에 시행된 그 인미벌채 완화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우리 살림 경영하기가 훨씬 용이해졌고 더 빨라졌고 또 효율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림청에서는 산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고 또 완화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도 또 새롭게 바뀌는 산림 정책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산림청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민 안전 확보, 또 이 부분의 산림 경영 활성화 등 2025년 달라지는 산림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해부터 산림 정책을 발표한다고 12월 31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이제 산림 재난으로부터 특히 이제 국민 안전 확보와 임업에 내 산림 경영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산림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죠. 그래서 수시로 보면 우리 그 임업인들과 산림청과의 수시 미팅을 통해서 산림 규제 완화에 대해서 소통의 자리를 항상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산불이. 그래서 산불이 감소된 이유는 제 나름대로 표현해 볼 때는 특히 임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임도가 사실은 산림을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산불 방지 효과와 또 산불 진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임도가 활성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임의벌채 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또 산림 경영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주안점은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뭐 어떻게 발표됐냐면은 지역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 산지 전용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 좋은 그 효과를 거둬서 더욱더 활성화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2025년은 뭐 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산림 재난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지금도 보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로스앤젤레스 이쪽으로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전 마을이 소지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들이 강화되는데요. 야간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산불 진화대를 5분 대기조, 그러니까 5분 내 현장에 투입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 대기조로 이제 편성이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불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 타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니겠습니까? 빨리 신속에 진화하는 것이 어떤 급선무다. 그렇게 보실 때 이런 5분 대기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중 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해서 임도, 사방 등 산림 시설의 설계 안전 기준에 또 극한 호우 가후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된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 재난에 대비한 임도, 사방 등에 대해서 안전도에 대해서는 더 강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죠. 소나무 재선충. 뭐 저희 순마실 TV에서도 많은 걱정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심각합니다. 특히 그 영남 지방에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봐도 지금 심각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집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 방제 구역은 소나무 재선충에 강한 것이 어떤 것이 있죠? 편백나무. 저도 이 편백나무를 심어봤습니다만은 이 편백나무가 소나무 하는 지역에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또 리기다 소나무 등으로 대체하고,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 모의 파쇄 비용과 조림 비용을 지원해줘서
경제 부담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선충을 일단 감량이 되면 이 피해목에 대해서는 파쇄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용도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그리고 특별방지구역은 소나무 재선충이 강한 편백나무라든지 리게다 소나무 등등등 뭐 자작나무도 있을 테고, 일단 재선충에 강한 나무를, 또 재선충과 관련한 나무를 대지식하겠다,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소나무를, 물론 뭐 송이 생산 지역에서는 뭐 이런 소나무를 좀 장려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굳이 우리가 소나무를 굳이 이렇게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렇게 찬성을 합니다. 이 불이 나보면 말이죠, 일반 나무나 화렵수들은 밑쪽에서 그냥 타가면서, 낮은 곳에서 타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이 반지는 속도가 늦고 또 확산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나무는 일단 불이 붙었다면은 엄청나게 번지는 그런 현상을 저는 그 산불 현장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송진이 있잖아요. 송진이 또한 우리 산불에 확산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선충이 강한 그런 나무로 대체 수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죠. 그리고 산림사덕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는 또 모기버섯, 곱송이, 감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표고버섯과 밤에 했는데 이제 모기버섯, 곱송이, 감대추까지 확대해서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청정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서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 감시, 신고 기능을 더욱 강함으로 인해서 건전한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임산물은 그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에서 할 수 있고 농약도 거의 안 치고 대부분이 청정 임산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더 우리 소비자들, 또 수출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수출하는 쪽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임산물을 하다면은 임산물이다 그러면은 아예 소비자들이 신경을 안 쓰고 믿을 수 있다, 그런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친환경 농산물 제도도 우리가 얼마입니까? 오늘 확대됐죠. 그래서 확대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5헥타에서 30헥타까지입니까? 그렇게 확대되는데 친환경 농산물도 또 임산물도 한번 또 재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서 결국 임산물은 무조건 청정 먹거리다,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다음에 아울러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규제 개선을 완화한다. 자, 산림복지단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숙경년 체험님,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숙경년 체험 조성 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서 이 법원이 부담을 줄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는 이 환경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죠? 꼭 통과해야 될 과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서 이 법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 규제는 사실은 앞으로 그 지역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산지 전종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죠. 그런 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지역 소멸도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산촌으로 기산촌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도 끊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자, 공립, 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임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맞는 특색 있는 산림시설이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런 권한을 산림청이라든지 중앙기관에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산림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죠. 아주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대부분 이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 권한 이양,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산림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도, 그 다음에 시군구로 많이 이양이 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소신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과감한 권한 이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임원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2025년도에는 임업을 위한 산촌 도시민 등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잘 조성이 돼서 산림 르네상스로 가는 길이 더욱더 빨라졌으면 좋겠고요. 저희 숨마실 TV에서도 이러한 산림 정책을 다시 한번 검증도 하고, 또 이런 정책을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방자치도 공무원들이 또 다른 일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2025년도 원래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임업인 여러분, 2025년도에도 산림정책과 함께 훌륭하고 멋진 산림 경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